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오늘 뭐 조명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낮에 이 감독이 왔다 갔는지 좀 흔적이 있네요. 시간은 9시 반이고요. 지금 음악이 나오죠? 예. 요즘 슬램덩크가 뭐 다시 또 인기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뭐 극장가에서 지금 개봉도 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30대, 40대들이 지금 상당히 뭐 영화를 보고 있다는데, 저는 이제 50인데도 이제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93년도부터 아마 96년도까지 연재를 했으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슬램덩크 만화를 볼 그런 세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생들이 만화를 그때는 잘 안 볼 시대였으니까 고등학교라든지 그때 중학생들, 그때 아마 분들이 지금 아마 30대 후반이 40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40대들이에요. 예, 지금 이제 30대는 좀 이른 거고 40대들이 지금 아마 슬램덩크를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음악을 한번 이렇게 틀어봤어요. 이게 사실 저게 이제 일본 어판이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거나 이제 한국에서 봤던 거는 한국어로 돼 있는 것들을 이름도 다 한국어로 바꿔놨어요. 뭐 강백호도 원래는 이제 사쿠라기죠. 사쿠라기 이름이 이제 사쿠라기 및 하나미츠, 사쿠라기 하나미츠라 해가지고 사쿠라기는 이제 사쿠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벚꽃, 기는 이제 나무란 뜻이에요, 일본어로. 그래서 사쿠라기, 벚꽃나무죠, 벚나무. 그러면 이제 하나미츠는 뭐냐면 하나는 꽃, 미츠는 길이죠. 그래서 이름이 참 좋아요, 뜻이. 강백호는 벚나무, 벚꽃나무의 꽃길입니다. 참 뭐 생긴 건 이제 상당히 강하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름이 상당히 유하죠. 근데 이 노래 가사도 그렇고 약간 좀 약간 도교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덧없음, 이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뭔가 꽃도 나오고, 우리가 연화미소라고 그러잖아요, 연화미소. 그래서 뭐 뭔가 약간 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시들어가고 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연한 그런 이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쿠라기 하나미즈입니다. 그래서 강백호는 이제 한국 번역가가 자기 친구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강백호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는 이제 캐릭터가 바로 강백호죠. 뭐 상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서태웅이라고 하는데, 서태웅은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름 지은 거고, 진짜 이름은 이제 뭐냐면 루카와예요. 그러니까 루는 이제 흐른다. 또 카와는 이제 강이에요. 그러니까 흐르는 강. 루카와 단풍나무라는 뜻인데 카에데라는 뜻, 카에데. 그래서 루카와 카에데가 이제 서태웅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죠. 이제 슬램덩크에 가장 좋아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서태웅도 아니고 강백호도 아니에요. 정대만이죠. 정대만이 이제 일본 이름이 미쓰이, 그러니까 삼정이죠. 세 가지 이제 세 우물, 미쓰이의 미쓰이, 삼, 정이 이제 쓰이, 삼정, 미쓰이, 히사시, 미쓰이 히사시입니다. 수는 이제 나이란 뜻이에요. 장수한다 할 때 그 수. 그래서 미쓰이, 삼정수, 이게 이제 정대만입니다. 미쓰이 히사시.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일본 이름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강백호가 좋아했던 그 최소연 있잖아요. 최소연이가 이제 이름이 아까끼입니다. 아까끼 하루코. 아까끼 하루코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예요? 고릴라.
최소연이 오빠 있잖아요. 최수태인가요? 최태수? 예, 최치수가 아까끼입니다, 이름이. 아까끼.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아까끼 뭔지 모르겠는데, 강백호가 좋아했던 여자 이름이 아까끼 하루코. 아까끼라 그러면 이제 레드 트리, 붉은 나무죠. 그러면 하루코는 뭐냐면 이제 맑다는 뜻이에요. 맑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할 때 그 부에노스, 프레시, 그러니까 좀 맑은 하루코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고 강백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강백호하고 이제 서태웅 캐릭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이 슬램덩크라는 게 참 우리가 좋아하는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화 자체가 일단 인간이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젊음이잖아요. 젊음이라는 것이 그냥 농축돼 있지. 물론 다 이제 그 캐릭터 자체가 다 젊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봤던 20대 때 봤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40대가 돼도 그 노래를 좋아하는, 그 음악을 좋아하고 그 만화를 좋아했던 것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육신이 늙은 거지 정신이 늙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화두는 60, 70, 뭐 90이 돼도 머릿속으로는 젊음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건데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슬램덩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캐릭터들이지. 이제 강백호. 우리가 강백호라고 그러면 뭡니까? 일단 저돌적인 남자형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약간 불량배 소년으로 나오고 원래는 유도부를 지원을 하려고 했죠. 본인 몸이 크고 하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가 이제 최소연이라고 아까 말했던 아까끼 하루코. 그 여자를 이제 보자마자 농구를 하게 됐죠. 왜냐면 그 여자가 농구를 좋아하고 또 본인이 농구를 하는 오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즉흥적이죠, 말하자면. 강백호라는 사람이.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가 짝사랑이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짝사랑하는 여자가 농구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그냥 농구를 지망해버려요. 그래서 농구를 안 했던 사람이 농구를 시작하죠. 그게 바로 슬램덩크의 대단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적인 만남인 거죠. 어떻게 보면 누가 뭐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농구를 하게 되지? 내가 농구 선수를 왜 하게 되지에 대해서 그 인생이라는 것을 딱 그냥 투영시켜 주는 거예요. 왜? 누구나 뭘 좋아했을 때 그냥 어떤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좋아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의사가 된다든지 소위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것도 어느 그 순간에 어떤 운명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약간 도교적인 느낌이에요. 사실 일본 종교가 다 그래. 일본이 각 집마다 신을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도교 사상이에요. 선사상이에요, 선. 그러니까 우연인 거죠, 우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백호도 우연적으로 농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연으로 농구를 했는데 그걸 잘하게 되잖아요. 그걸 잘하게 돼. 그럼 그걸 왜 잘하게 됐을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만화의 가장 큰 재미예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금융권을 갑자기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미국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뜻하지 않게 첩보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농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유도 선수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걸 맞닥뜨렸을 때 본인이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강백호는 운명적으로 그 농구라고 만났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좋아하게끔 스스로 만들죠. 본인이 스스로 좋아하게끔 만들어요. 왜? 열심히 몰입을 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기보다 훨씬 더 선배들, 농구를 원래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따라가고 심지어는 그 서태웅,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문경은이나 우지원 같은 사람들이죠.
선수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천재적인 급의 어떤 농구 선수인데, 거기를 뭐 실력으로 그냥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봤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향하는 거, 내가 어느 영역에 갔을 때 저렇게 잘하고 싶은데, 내가 농구든 뭐든 공부든 뭐 돈 벌기든, 내가 잘하고 싶은데 지금 요즘 되게 고전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이 만화를 보면서 어떤 촉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는, 내가 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젬병이처럼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자기를 어떻게 보면 반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만화가 슬램덩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만화를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지금 근래에 봤을 때도 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제가 슬램덩크를 봤을 때도, 또 강백호를 봤을 때, 난 왜 저 열정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원래는 저렇게 열정적이었는데, 쟤는 농구라는 것을 해보지도 않은 친구가 저길 들어가서,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들어가서 결국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쟁쟁한 선배들을 다 이겨내고, 또 그 사부로 오열된 팀을 단합시키려고 본인이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자기가 또 희생을 하고, 이런 어떤 열정, 그것을 보면서 나는 왜 저거를 잊어버렸을까? 저걸 다시 찾아야지. 저걸 찾아야지 정말 진짜 인간다운 삶인데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40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슬램덩크를 보고 약간 추억에 잠기는 걸 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슬램덩크가 일본 극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적대적인데, 저는 슬램덩크만큼은 일본, 한국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같은 어떤 청년의 어떤 공감대, 또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마음은 청년인 사람들, 지금 40대든 50대든, 저도 지금 50대지만 슬램덩크를 보면은 젊었을 때 생각이 나요. 그 20대 때 생각이 나고, 또 아직도 제 마음은 저도 강백호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태웅, 강백호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전 강백호가 더 좋더라고요. 서태웅도 물론 훌륭하지만 천재적인 농구 선수고, 강백호는 프레시맨이죠. 신참인데, 강백호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에너지, 그 발산한 에너지를 보면서 저게 정말 저 친구가 주는 에너지가 더 크다. 서태웅이라는 어떤 그런 완벽한 캐릭터도 좋지만 뭔가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결국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캐릭터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면에서 저도 강백호를 되게 좋아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슬램덩크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가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백호, 사쿠라기 하나만 있지. 그 다음에 서태웅, 이 둘이 이제 가장 80%죠. 서태웅. 그 루카의 카에다죠. 그 다음에 루카와 카에다. 루카의 카에데죠. 카에데. 루카와 카에데. 이 두 캐릭터가 가장 80%예요. 나머지들은 뭐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캐릭터도 있고 저런 캐릭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노우에죠. 이 사람이 이노우에 감독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이 캐릭터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슬램덩크의 가장 이 멋진 부분은 실생활에 존재할 캐릭터를 만들었고, 또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직, 어떤 기업도 그렇고 어떤 뭐 학교도 그렇고, 저런 사람이 있을 때 조직도 전체가 힘을 받고, 또 기업도 저런 사람이 있을 때 뭔가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훈훈해지고,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캐릭터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뭐 서태웅도 어떻게 나쁜 게 아니라, 서태웅도 나쁜 게 아니죠. 서태웅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완벽주의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항상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개인주의적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그런 캐릭터. 또 정대만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상당히 잘했죠. 돈에 뭐 1등이었는데 중간에 약간 낙마해서 뭐 비행 청소년으로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농구부에 합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뭐 중학교 때까지는 상당히 뭐 잘했는데 공부를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망치고 그래서 뭐 시련을 갖고 여러 가지 뭐 방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정대만에 다시 또 들어와서 자기 길을 찾죠. 그래서 뭐 최치수 같은 경우도 이제 주장으로서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이거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팀을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 사람들 그리고 우리 뭐 안 감독이라 그러죠. 거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정말 보이듯 보이지 않듯 하면서 그 팀을 완전히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고 또 누군가가 성공하게 하게끔 또 이렇게 후광을 비춰주고 또 그러면서 또 일침을 가하면서 뭐 조직이 잘못됐을 때 경고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슬램덩크는 제가 봤을 때는 만화이기 이전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과서예요. 인간의 어떤 캐릭터를 그러니까 선한 에너지죠. 그러니까 선한 에너지들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의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강백호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그 요즘 새로운 돌풍 슬램덩크 지금 뭐 100만 명이 벌써 넘었다 그러는데 뭐 일본만 하면서도 이렇게 한국이 막 대단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말 근래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전 좋은 것 같아요. 막 일본하고 한국하고 너무 이렇게 왼수적으로 지내는 것보다 뭐 문화적으로도 뭐든 이렇게 좀 서로 우리가 어드마이어 할 건 존경할 건 존경하고 또 우리 좋아할 건 좋아하고 또 뭐 또 일침을 가야 건 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서로 하모니 되는 부분들, 화합되는 부분들이 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슬램덩크 한번 보시고 또 이전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책들도 한번 보시면서 그 캐릭터를 한번 여러분들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